천안으로 와서 유학을 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을 나가서 컴퓨터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컴퓨터라는 걸 다루면서 재밌게 돼서 그게 인연이 돼서 회사 생활 한 12년 정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2007년도에 개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컴퓨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 가지 분야들을 다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까지 가기에는 너무 길고요. 간단하게 사무실에서 긴급하게 어제 컴퓨터를 껐다 키고 갔는데 아니 잘 끄고 갔는데 컴퓨터 아침에 안 켜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냥 그런 부분 때문에 AS를 많이 요청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의 90% 정도 출장을 나가시면 본인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제가 간단하게 제품을 넣고 제품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게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여자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화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 뚜껑을 열고 뭐를 하고 뭐라고 하시면 우선 두려우신 거예요. 전기 기판이다 보니까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이따 나와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1년에 한 번 그거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평생에 한 번도 경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여지껏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증상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고 쓰시면 언젠가는 한 번은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제가 좀 AS를 덜 가겠죠. 설명 안 해드려도 그럼 밥 먹고 사는 게 진짜 생각이 괜찮습니다. 사업에 동영상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두려워하세요. 이제 기판을 만지는 것 자체가 두려우시기 때문에 이거 잘못해갖고 막 소트대로 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불안감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오늘 한번 만져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고선 나중에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한번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또 젊으신 친구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저희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모르시면서 우선 뭐 안 되면 겁부터 나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약을 팔러 온 거고요. 네. 멋있어. 아우 컴퓨터에 들어가는 게 크진 않습니다.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일을 해내죠. 해커가 핵폭탄을 좀 탈취하려고 리모컨 받은 거 알지? 코드 소스 코드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아유 뭐 그렇게 되나요? 가까이서 봐야 더 잘 볼 것 같아. 우선은 간단하게 부품들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CPU라는 종목인데 어차피 컴퓨터라는 용어들을 많이 들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실 일은 듣질 않으면 거의 없으세요. 저희가 얘기할 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람의 두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능에 따라서 컴퓨터 성능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생 두뇌부터 저희가 설명드릴 때는 유치원생 두뇌부터 전문가 두뇌까지 해서 시리즈별로 요즘은 뭐 컴퓨터에서 얘기하는데 셀러론, 펜티엄, i3, i5, i7, i9 뭐 차종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계급을 따라서 보시면 뭐 두뇌가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전문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이 정도 CPU면은 내가 고등학생 정도 머리를 쓰고 있구나 아니면 대학생 머리 정도의 컴퓨터를 쓰고 있구나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시리즈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이제 인텔이라는 브랜드 말고 AMD 브랜드도 비슷하게 그런 형식으로 가요. 차 형식처럼.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한 부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마더보드 몸이라고 그러는데 엄마라고 그러는데 저희로 얘기하면 전체 몸을 구성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더보드의 성능에 따라서 이 공간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런 속도나 이런 것들도 좌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하고요. 요거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라고 해서 전원 공급을 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뭐가만 필요냐? 요것만 있어도 컴퓨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잠깐 조립하실 때 한 번을 보여드릴게요. 메인보드 기판인데 기판에 따라서 종류가 많이 달라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큰 대역이면은 그만큼 큰 공간이 크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보내실 수 있는데 가장 이제 고급형들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 새 거네. 비 끝나면 큰일 나.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기판이 돼 있는데 이걸 다 이해하시긴 힘들어요. 어차피. 그래서 정해진 거를 쓰시는데 이 중에 있으면서도 뭔가를 하시는 거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우선 조립은 제가 먼저 하고 뭐 시간은 최대한 빨리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 위주로 해드리려고 그냥 잠깐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이런 게 이제 CPU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인텔이라는 곳에서 만드는데 제일 큰 부가가치를 좀 일으키고 있죠. 뇌를 집어넣는 거네. 네. 시계 건전지 넣는 거 같네. 처음 본다 이런 거. 네. 이렇게 되면 장착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발열이 팬이 안 돌아가게 되면은 발열이 뭐 80도, 90도, 1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요 플러이 쿨링 장비를 장착을 하고요. 얘 자체 설계에서 쿨링이 죽어도 온도는 계속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7, 80도 되면은 시스템 보드에서 과열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셧다운되고 전기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 이게 컴퓨터 메모리입니다. 지금 가격이 하도 바닥이죠. 삼성에서 이것 때문에 울고 있죠. 비쌀 때는 이게 기가당 전에는 비쌀 때는 10,000원 정도까지 갔어요. 지금은 3,000원 꼴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거를 만들어서 10,000원에 팔렸다가 지금은 3,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암만 많이 해도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메모리입니다. 컴퓨터 메모리죠. 반도체. 저장하는 거네. 뭐. 기본 뭐 이상해요. 지금 네, 양면으로 있는 것도 있고 칩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은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이게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거는 전원을 공급하는 파워 서플라이고요. 컴퓨터들 보면 너무 지저분하죠. 뒤에 선들이 많아서. 요즘은 조립 좀 해달라고 젊은 친구들 많이 시키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해서 내부에서도 오. 진짜 컴퓨터가 되는 거야? 신기하네. 대충 해도 아니 뭐, 대충 해도 되잖아요. 네, 모니터를 때 딱 꽂아보면 바로 또 컴퓨터로 되는 거야? 신기하다. 이게 이제 메모리고요. 이 야. 상태에서 메모리가 없을 때 증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선 바로 화면으로 띄우는 거예요. 네, 지금 띄워넣어 드릴 거고요. 이 메모리를 연결을 안 하시게 되면은 우선은 보통 지금 아직 세팅 중인데 비품이 나세요. 짧게 삑삑삑삑삑. 보통 컴퓨터 오류가 나실 때는 비품 에러가 나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요즘은 세 가지까지 나와 있거든요. 메모리 비품이 있고요. 짧게 나는 비품이. 그 다음에 지금 메모리가 없어서 컴퓨터에서 지금 동작을 못 한다고 지금 비품을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비품을 내주는 거는 그래픽카드가 불량해서 모니터 송출이 안 될 때. 그 다음에 요즘은 컴퓨터가 좋아서 이게 다 장착되어 있는데도 모니터를 연결 안 돼 있으면 또 비품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3가지 정도 비품이 나고요. 보통 에러가 나셔갖고 이제 비품이 안 나더라도 컴퓨터가 이제 안 되신다고 지금 이런 에러 때문에 이제 전화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90% 100%가 메모리 오류입니다. 어제 저녁에 잘못 뭐 끄고 가셨든지 아니면 정전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꺼졌든지 컴퓨터는 어떻게든 일령으로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를 계속 강제적으로 꺼지다 보니까 이 컴퓨터 보드에서 이를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초기화 초기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해주는 게 메모리를 재장착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줄 때 많이 이게 이제 뚜껑을 열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요거밖에 없어요. 갖고 있는 거는 컴퓨터를 다시 한번 전원을 한번 넣어드리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구동되면 여기서 이제 스피커에서 띡 소리 한 번 하고 보통은 요즘은 시그널이 올라오실 거예요. 오, 고장났다. 이거 끈거 같은데 앞에? 꺼졌어? 아까 아니 이거 아니 튕겨? 아까 꺼졌어. 거긴 안 건드렸는데. 아니 아까 몇 주에 꺼진다 그러더니 꺼진 거거든. 대충해서 그런 것 같은데. 대충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컴퓨터의 바이오스 모드로 진입이 된 거예요.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이제 장착이 돼야 되는데 이제 C 드라이브라고 그러죠. 요즘은 SSD로 많이 하는데 그 장착이 없을 때는 시무스 모드로 바로 진행이 됩니다. 증상이 이렇게 나오실 때는 SSD가 장착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드로 들어간다 그러면 하드 부팅 순서를 부팅 영역을 못 잡아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C 드라이브가 이제 불량이 났거나 그런 것들은 그때는 이제 AS 어차피 여기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문가를 부르셔가지고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아까 같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메모리 요 에러가 많으세요. 그냥 강제적으로 꺼진다든가 그런데 요게 이제 잘못 오류가 나셨을 때 요 장치를 다시 그대로 그냥 빼시는 거예요. 빼셨다가 우선 전원은 차단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제일 좋게 빼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잔류전력 활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에 장착되어 있는 부분에 양쪽에 모서리가 있거든요. 양쪽의 모서리 부분을 바깥쪽으로 서로 밀어주면 이게 메모리가 빠집니다. 한쪽만 뺀다고 해도 안 빠져요. 예전 모델 같은 경우는 한쪽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 끼고 빼내시면 빠져요. 그 다음에 빼놓으셨다가 다시 그대로 장착을 하시고 양쪽 모서리 끝을 걸으시면 딱딱 하면서 이 레버가 다 열려있던 게 다시 닫힐 거예요. 그리고 전원을 인가를 하시면 컴퓨터가 켜지실 거예요. 근데 이 증상으로 갖고 AS 접수되시는 게 상당히 많으세요.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가. 뭐 그냥 안 된다고 하시면 전화 콜 들어오는 것 중에서는 한 40% 50%도 됩니다. 그럼 왜냐면 다시 끼면 네, 되는 그런데 그 작업을 이제 소리가 안 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에러가 삑삑삑삑 소리가 나야 되는데 우선은 켰는데 화면이 안 뜨시니까 전화를 주시는 순간에는 가장 먼저 해보셔야 될 거는 이 작업을 해주시고 뭐 개수에 다른 경우에는 파워에서 전압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 마더보드가 불량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90% 이상 증상은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무실에서 하시다가 컴퓨터가 안 되는데 화면이 안 뜬다 아예 요즘은 마우스 커서나 이런 게 움직이고 있으면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예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태고 비품이 난다라고 하면은 거의 메모리 오류를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나오셔갖고 한번 보셔도 장착을 해보셔도 돼요. 두려우시기 때문에 이게 뺐다 꼈다 하는 부분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상으로도 어차피 컴퓨터는 정면에서 보시면 보통은 왼쪽 뒤에 부분에 나사가 위아래로 2개나 아니면 요즘은 옆면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를 열어서 뚜껑을 열으시고 개방하신 다음에 그러면 요게 부분에 정면에 이렇게 보이시겠죠? 거기서 전원은 우선 빼놔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메모리 부분을
서로 반대쪽으로 밀어서 빠지신 상태에서 다시 장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양끝을 눌러서 장착을 해주시면 여기 다 끝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셔갖고 겁을 먹고 많이들 전화를 주세요. 상당 부분들이. 근데 그래서 한 번씩 나오셔도 한번 해보셔도 돼요. 급판으로 이제 고장은 안 나니까. 근데 이거를 장착되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닌데 이게 덜 장착되면은 한쪽이 열린다든가 그러면 비품이 나실 거예요.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셔서. 지난번에 우리 컴퓨터가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됩니다. 근데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물이 파손될까봐 겁나니까 이 본체를 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전원을 빼놓으시면은 예. 자료는 크게 날아갈 확률은 없습니다. 없다. 왜냐면 자료는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어떤 거예요? 하드 디스크 여기는 지금 장착을 안 해드렸어요. 거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 안 뜨는 건데 디스크 이제 C 드라이브라고 하죠. 예. C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외로 장착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보드에 같이 장착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데이터 손실될 확률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1, 2% 이내라고 진짜 운 없으면 지금 죽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죽는 경우가 없습니다. 별도로 다른 장비나 다른 컴퓨터나 아니면 다른 익스터널 장비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올라오면 자료는 거의 다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같았지만 장착은 돼 있긴 한데 비품이 안 나요. 어떻게 해서 비품이 나면 메모리가 오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덜 꽂아놨거든요. 증상이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전원을 꺼주시고 뺐다가 다시 장착을 해주시면 하고 전원을 인가해 주시면 나는 우리는 부서질까봐 못하는데. 그래서 한번 만져보시라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시고. 왜냐면 이 레바를 도는 것 자체도 기계를 잘 만드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은데 이걸 두려워하셔갖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지금은 전원 인가가 돼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빼는 거야 이거? 한번 잡아보십시오. 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 아 이걸 쉽게. 네, 아. 적혀져요. 옛날에. 오, 네, 그렇죠. 네. 자 분리. 꽂아보세요. 이거는 이제 근데 좌우. 없는 것은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홈에 여기 보시면 홈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아, 홈이 이거 봐야 되는 이게 거구나. 채널에 따라 다른데 이거구나. 저기 빼는 거 쉬운데 뽑는 게 이제 제일 지금 못 하시는 분이군요. 실습을 안 해보면 두려워서 못 하세요. 오 쉽지 않은데 이거. 됐어. 양쪽 모서리 부분을 세게 눌러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됐지. 소리 안 나? 소리 안 나? 됐어. 된거 같은데. 응? 저는 한번 넣어볼까요? 되네. 전원은 들어가죠. 이제 화면이 떠야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뜨시면은 정상적으로 된 거야? 장착을 하신 거예요. 짜. 야. 신나가 너 매출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알았지? 네. 그래서 안 해보시는 분도 있으면 여성분들도 두려워하셔서 많이 오히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컴퓨터 어떻게 만져 하시는데 뚜껑만 나서 드라이버만 열어주시면 이 부분을 장착을 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진짜 궁금한 거 메모리 기능이라는 게 뭔 소리고 그걸 뭔 작용하는 거예요? 요 컴퓨터 아까 머리에 CPU가 작동을 하는데 네. 요거를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거든요. 얘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버스에서. 근데 아까 CPU를 열었을 때 거기에 바닥에 핀이 엄청 많거든요. 이제 지금 1,400개 거기에 다 접점이 맞아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라도 불량이 나서 접점이 안 된다 그러면 메모리 쪽에서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다른 보드에서 옛날 거도 있었나 이게? 옛날 것도 있었죠. 옛날 거는 핀을 꽂는 타입도 있었고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게 하면서 인텔에서 CPU 핀이 부러지는 증상들이 나니까 AS가 너무 생기니까 핀을 없애고 메인보드 쪽에 핀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AS가 없잖아요. 불량 날 확률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지금은 메인보드에 다 이제 소켓이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컴퓨터 다 똑같아요? 요 기능만 다 있으면은 네. 옛날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변함없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장났어 컴퓨터가 안 돼. 그럼 다른 거 빼다가 다 끼면 돼요? 그렇진 않아요. 안 해요? 이제 뭐 차종마다 똑같이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벌써 CPU 변천사가 지금 엄청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13세대 CPU를 인텔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세대별로 맞는 클럭도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맞춰서 꽂아서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30분에 끝날 거기 때문에 또 질문 또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 올려. 네, 그러면 그걸 구매를 해서 네, 기존 컴퓨터에 네. 그 기존 거 빼내고 네. 그대로 끼우면은 작동은 되실 수 네. 있는데 우선은 요거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깡통입니다. 아까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주지 않으면 얘는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아무도 못 쓰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 쓰세요. 그래서 아까 C 드라이브에다가 윈도우라는 부분을 탑재를 시키고 거기를 하드웨어를 잡은 다음에 그걸 설정을 해주셔야만이 컴퓨터로 구동을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드려도 쓰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요즘은 이제 여기 패널 부분에 들어가는데 요거를 SATA 이제 NVMe 방식이라고 해서 쓰시고 예전에는 여기 SATA 방식이라고 쓰셨어요. 그 예전에는 핀 방식으로 된 하드 ID라는 걸 쓰셨고 근데 이제 요게 없으면은 얘는 무용지금 그게 없으면 거기에 윈도우가 없으면 얘는 그냥 깡통이에요. 그냥 고철 덩어리. 그래서 쓰실 수 있는 부분만 쓰시게 되는 거죠. 기존 거를 이제 갖다가 맞춰서 쓰신다고 해도 윈도우에 따라서 윈도우 7이나 그 이전 모델 같은 경우들은 드라이버들을 일일이 잡아주셔야 돼요. 자동으로 인식을 못하는데 요즘 윈도우 10이나 11 같은 경우들은 업데이트만 이루어지면은 그래도 거의 90% 이상의 드라이버를 잡습니다.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만 바꿔도 어느 정도는 쓸 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그 우리 저 장성백 대표님이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여기 영상에 한번 좀 광고 좀 해줘. 유튜브 광고에 한번. 아니, 내가 한번 무슨 일 하시는지 몰라가지고요. 컴퓨터 팔고 있습니다. 어떤 일까지 하는지. 저는 하던 일 업무는 이제 회사 처음 다니면서는 어쨌든 거의 컴퓨터 가게라는 컴퓨터 매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개인 B2C, B2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고객이냐 아니면 기업 고객이냐 대학이냐 관공기관이냐 일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개인 고객하고 기업 쪽을 하다가 저는 대학 관리 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전체적인 있는 전산 컴퓨터 자체를 여기서도 뭐 분야가 나눠지죠. 네트워크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서버나 다른 그룹들이 이제 나눠지는데 저는 네트워크 쪽하고 컴퓨터 전산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안 되신 분들 이런 전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게 전화가 예전에는 제가 여기 3주를 하고 있을 때는 전화가 많이 오는 게 거의 이런 부분들이 하루에 한두 건씩은 꼭 있으세요. 근데 우선 두렵고 못하시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보통들은 이제 나가서 보면 거의 이런 메모리 쪽 오류 부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 마음 급하고 안 되니까 우선 부르고 막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길어야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잘 내실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내가 컴퓨터를 고쳐서 다시 원상대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른 또 질문요. 또 하세요? 그 저기 뭐야 보통 뭐 에어로 불어주라고 하는데 또 어떤 때는 에어를 세게 불어가지고 고장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게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어디를 안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에어로? 에어로 먼지는 많이 쌓이는 건 어떻게 팬이에요. 팬이 먼지가 네. 땡겨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먼지까지 땡긴 다음에 컴퓨터 케이스에서 땡긴 다음에 방향은 보통 나가게끔 해줘요. 그런데 먼지가 쌓이면서 여기에 이제 팬에 묻으면서 쌓이게 되거든요. 오래되신 것 같으면 이 기판에도 쌓여요. 근데 이제 어차피 먼지와 먼지 사이는 전기가 갈 수가 있거든요. 운이 안 좋으면 그냥 바로 불량 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먼지를 청소해 주는 거는 팬 종류 쪽으로만? 근데 RPM이 너무 높으면 컴프레셔 같은 게 너무 높아버리면 이게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마력수가 높다 하더라도 좀 서서히 불어주면서 먼지를 날려줄 정도로만 해주시면 큰 무리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그 메모리가 이제 잘 딱 소리 날 때까지 껴야 되고 그 잠금 장치를 풀지 않으면 안 열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50%나 고장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어떤 경우에 이게 빠지나요? 빠져서 고장나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가 정상적인 동작이 아니고 강제로 꺼지다 보니까 이 기판에 이제 아직은 얘가 켜져 있는 걸로 인식이 돼 있어요. 일로 살아 있는 걸로. 그런데 그거를 죽여줘야 되는데 전기만 뽑는다고 해서 죽진 않죠. 그게 제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배터리가 있어요. 이 배터리가 계속 이 보드에 1이라는 값을 갖고 0이라는 값이 가져야 얘가 꺼진 건데 1이라는 걸로 계속 인식을 하고 있고 보드에 전원이 배터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전원 인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전원을 뺐어도 얘는 1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원을 다시 넣으면 얘는 켜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원 버튼을 넣어도 화면이 안 떠오르지 않죠. 0인 상태가 돼서 전원을 켜야만이 1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제일 저기 하는 것들 메모리 쪽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메모리를 빼서 제로를 시켜준 상태에서 다시 껴서 1로 만들어서 저희 전원을 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만 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이 내가 쓰고 있으면서 한 번도 경험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평생. 그런데 컴퓨터가 예전에도 처음부터 나왔을 때부터 이 증상은 지금도 똑같은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알고 계시면은 그런 부분들은 어려우실 때 한번들은 써먹지 않으실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트북에서도 노트북 같은 경우는 좀 저희 증상들이 좀 거의 없습니다. 특별 능력한테는 배터리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좀 드문 증상이죠. PC에서 정도 노트북들은 뭐 확률이 거의 낮습니다. 메모리를 뺐다 껴야 되는 데는 작업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설계 자체가. 근데 PC 같은 경우들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까 건전지 있던데 그거 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언제 나가는 거예요 보통? 컴퓨터 하면 몇 년 쓰는 거예요? 평생 안 가를 수도 있어요. 수은 건전지? 예. 이거 3.3V짜리 2032 건전지 들어가시는 건데 예. 평생 안 가르실 수도 있고 10년 이상 쓰실 수도 있고 여기 그럼- 전압이 얘 자체가 어떻게 든 3.3V 이하로 많이 떨어지면서 약할 때 이 보드에 계속 저장된 값을 얘가 저장을 갖고 있으면서 전압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때 배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상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날짜가 초기화로 1980년대로 돌아간다든가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매번 초기화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약해가지고 이 보드에 내가 저장해놓은 값들을 저장을 못하고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건전지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나오네 사진. 혹시 또 따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단체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는데.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점심은 학교 본관에 있는 교직원 식당에서 같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하는 게 있어요. 사인만 하시면 밥 드리겠습니다.